140화 식혈마 그리고 혈천교의 혈천주. 식혈마는 바로 혈천주의 대제자로 그는 사천과 귀주, 운남 등을 돌면서 사람의 인육을 먹는 것을 즐겨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아수라 혈기는 사람의 인육, 특히 사람의 심장을 먹는 것으로 더욱 깊게 본인의 무공을 연공하는 특징이 있었으니 아수라 심연천, 귀주 혈천교의 본전. 두 사람이 거대한 대전 혈탁에서 둘이 앉아 있었다. 이 혈탁은 매우 붉은 적혈색이었으니 딱 봐도 이 혈탁의 주인이 짐작될 인물이었는데 강호 무림과 중원을 암암리에 장악한 혈천교의 교주, 혈천주가 이곳의 주인일 것이다. 아무튼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은빛 수염과 은빛 장발의 소유자로 머리에는 작은 관을 썼는데 이 관은 황금관으로 아수라 팔부 중에 하나, 악귀의 세계에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의 형상이 뚜렷하게 음각된 관이었다. 그는 매우 특이하게 두 눈이 짙은 혈안이었다. 눈동자 또한 짙은 암혈색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유성문의 단전에 단열극마비를 박아 넣었던 식혈마, 아수라적 소정강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곳은 그렇다. 바로 귀주 귀양의 모처에 있는 혈천교의 본전, 아수라 심연천의 대전이었다. 혈천주로 보인 인물 앞에는 찻잔이 놓였고 식혈마 앞에는 접시에 무언가 담겼는데 이 식혈마는 접시에 담긴 붉은 피로 물든 고기 조각을 들어서 먹고 있었다. 우적! 하지만 고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양이 이상했으니 이 녀석 여전히 사람의 심장만을 즐겨 먹는 것에 심취했구나.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전주! 나의 아수라 혈전공을 이미 대성했으니 이제는 굳이 사람의 심장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인육 먹는 것에 인이 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의 심장은 나의 입에서 군침이 돌게 만드니 말입니다. 혈천주는 대제자 아수라적 소정강이 하는 말로 미세하게 눈동자가 흔들렸다. 형님이 살아계실 때 특히 큰 형님 첫째를 부탁했는데 녀석은 아수라 혈전공을 익힌 이후로 인육만을 고집하는 마인이 되었으니 탈말을 경험하고도 이런 증상은 좋지 않은데. 혈천주 소장천의 얼굴에는 일절 반응이 없었지만 속으로 탄식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자신보다 일찍 죽은 형을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저가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이냐. 내 녀석의 입이 귀에 걸린 것 같구나. 혈천주 소장천의 말이었다. 허허, 지금 아수라적 소정강의 입에는 인육을 즐겨 먹는 고로 붉은색 피가 범벅되었다. 그는 사람의 심장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기 때문에. 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천에서 돌아온 것을 알았는데 삼체인 아수라 백, 소강은 잘 있느냐? 동생은 잘 있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일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제가 사천을 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16혈종단과 단주는 산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녀석과 대화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응천부에서 움직였습니다. 황제의 검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혈천주 소장천의 얼굴은 매우 심각해졌다. 친군도이도 우적! 그만 먹거라. 혈천주의 목소리는 변했다. 전주께서도 친군도위부를 아십니까? 물론이다. 청해성 마교에서 활동한 혈천교의 인물들은 죄다 죽었다. 마교는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복지부동하고 있지. 우리 혈천교의 세작도 죄다 죽은 것 같더구나. 소식이 끊어진 지 이미 한 달이 되었으니. 그런데 마지막 소식을 전한 녀석의 말로
진군도 일부의 제독이 마교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흐흐흐흐. 제독을 말입니까? 녀석이 아주 강자란 말이 있구나. 흐흐흐흐. 천주께서는 걱정하지 마시지요. 무슨 말이냐? 녀석은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귀주 본천에 복귀할 때 막고 있는 길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녀석이 귀찮게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오호, 혈천주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턱수염을 만지며 의문의 얼굴로 식혈마를 보고 있었는데 저저, 재수 없는 눈빛. 사부는 항상 셋째에게는 관대한 미소를 한없이 흘렸지. 내게는 언제나 의심 가득한 얼굴이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사부는 내게 믿음이란 일도 없었지. 재수 없는 노인네. 식혈마는 혈천주를 보며 이러한 생각을 하였으나 그 얼굴은 미소가 가득했다. 녀석, 입에서 피 좀 닦고 이야기나 하지. 그런데 녀석이 정말 진군도 일부의 제독을 죽인 것일까? 투둑 투투투투. 혈천주는 자신의 우수를 혈탁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차례로 움직여 천천히 두드린다. 흐흐흐흐. 제독이란 녀석이 사천에서 작전을 벌였는데 녀석은 오왕부와 당문에서 우리 혈천교의 무사들을 정리하며 어떻게 되었는지 나를 쫓아왔습니다. 아마도 동생이 보낸 선물인 것 같았습니다. 배가가 했단 말인가? 물론 지금 진룡쟁투를 벌이고 있는 시기라 서로에게 살수를 전개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배가가 진군도 일부의 제독을 이용하여 저가를 공격했다고 이제이란 말인가? 투둑 투투투투. 혈천주는 아직도 혈탁을 두드렸고 혈천주, 아무래도 배가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독이와 부하들을 처단하며 그동안 사천에서 활동했던 우리의 모든 활동은 실패했다는 정보도 얻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를 다시 사천의 수장으로 내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배가는 실패하였으니 말입니다. 이때 처벅 처벅 처벅. 혈탁으로 다가오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혈천사자, 주강이 혈천주를 뵙습니다. 혈천사자란 인물은 귀신 탈을 쓴 인물로 역시 이자도 혈의 무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지금 부복하고 혈천주의 곁에서 예를 취하고 있었으며 일어나라. 스르르. 아수라적, 식혈마, 소정강의 눈빛은 가자미 눈이 되어 혈천사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만 혈천주와 사자는 이를 보지 못했고 그래, 사천에는 잘 다녀왔느냐? 네, 혈천주님. 그럼 보고하라. 네, 보고드립니다. 사천에서 우리 혈천교의 행사는 완벽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우리의 근거지인 죽산 오죽혈곡, 혈동은 무너졌고 오직 혈종전만 제외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전사는 물론 혈종단의 무사들과 삼공자이신 아수라 백도 산화한 것 같습니다. 휙 쾅. 혈천주는 보고를 듣고 있다가 아수라 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갑자기 우수를 들어 혈탁을 내려쳤고 혈탁의 일부가 부서져 버렸다. 배가가 죽었단 말이냐? 그것이 다시 말해봐라. 혈천주의 코와 그의 등 뒤에서 강력한 혈기가 뿜어져 나왔는데 아마도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으니 어서. 삼공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혈동에 이르렀을 때 이미 죽사는 온통 검은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16 혈종단 단주 혁종혁의 가슴에 구멍이 나 죽어 있었는데 다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체가 부패하여 벌레가 생겨서 그 시체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 혈전사는 폭파되었는지 혈동화는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삼공자께서 그만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 휙. 시, 쾅. 혈천주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혈장을 날렸는데 붉은색 기광은 나라가 대전에 서 있는 거대한 도자기를 후렸고 성인과 같은 크기의 거대한 도자기는 가루가 되어 휘날렸다. 허허, 도자기가 박살난 것이 아니라 가루가 되다니. 역시 사부의 아수라 폭풍혈장은 대단하군. 식혈마 아수라적. 소정강은 무감정한 표정으로 생각했으며 대가의 저렴한 마공은 강호 무림의 일절로 절대 쉽게 무너질 수 없고 대가의 수준을 뛰어넘는 무림이는 강호에서 손가락으로 뽑힐 정도가 아닌가. 그런데 대가가 산화되었다고 믿을 수가 없구나. 혈천주는 자식과도 같은 소강을 잃은 것에 실감할 수 없었다. 그는 겉으로 분노하였지만 속으로는 매우 비통했다. 아! 전주, 아직 배가가 죽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속히 사천으로 다시 돌아가 진상조사를 하겠습니다. 혈천주는 식혈마를 보았다. 녀석, 혹시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친군도 일부 제독을 거론한 것이 이상하였는데 내가 제독이란 놈을 이용하여 오히려 동생을 죽였다면 진룡쟁 주인이 뭐라 할 수 없지만 혈천주의 눈은 가느다랗게 되었다. 어차피 녀석이 형님의 장자가 아닌가. 대가에게 혈천주를 물려주려 하였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도 다 아수라의 뜻이 아니겠는가. 혈마, 소강자님, 부디 자손과 혈천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나니. 휴후, 이곳 귀주와 이곳 치면천은 황하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저가 너는 혈기촌으로 가서 혈삼성을 데리고 가라. 또한 그곳 무사들이 너를 돕도록 하겠다. 물론 너는 사천으로 가서 그곳을 완벽하게 정리해라. 만약 진군도 일부면 진군도 일부를 박살내라. 음천부는 당분간 재종기 마문 때문에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당문이고 오왕부고 바로 부숴버려라. 2달 후 이맘때에 내가 혈천규의 모든 것을 이끌고 사천으로 입성할 것이다. 사부가 나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는구나. 혈기촌과 삼성이라면 사부가 가진 것 중 사하를 내게 주는 것이 아닌가. 배가, 이 녀석이 삼도천을 건너니 이렇게 일이 쉽게 풀리다니. 사부, 그렇게 하겠소. 내가 사천을 사부의 품에 안기겠소. 하지만 그것은 딱 1년이요. 내가 신강 마교를 접수할 때 그대는 보좌에서 내려오시오. 흐흐흐흐. 스르륵. 쳐. 식혈마 아수라적. 소정강은 혈탁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부복했다. 혈마의 이름으로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혈천주. 그래. 혈마 소강자님의 가호가 내게 있기를 바란다. 지금 바로 움직여라. 우리가 사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2달이나 늦어졌으니 말이다. 알겠습니다. 혈천주. 식혈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벅. 아수라 적은 득이만족한 미소를 짓고
혈탁을 벗어나 대전 출입구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저가 이제부터는 내 녀석의 무공이 이미 대성했으니 사람의 인육은 자제해라. 가뜩이나 아수라 혈기로 복급한 성격이니 사천의 일은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전주. 흐흐흐흐. 아, 그리고 이번에 내가 사천으로 갈 때 우선 사내를 데리고 가라. 전주께서 이 제자에게 이번에는 확실히 밀어주시는군요. 사내라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 혈천주는 밖으로 나가는 식혈마에게 전음을 전했고 식혈마 소정강도 웃으며 답한다. 혈천주는 식혈마가 대전 입구로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보며 녀석, 형님이 너를 보면 자랑스러워할 것이나 내 녀석의 성정이 과연 이 혈천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지. 혈천교는 조금 어두웠는데 혈천주의 혼잣말이 더욱 이 대전을 어둡고 음침하게 만들었으며 한 달 후 금능. 단출한 장원이었지만 장원에는 봄날이 거의 끝날 갈 것처럼 사철나무의 연분홍빛의 꽃과 하얀 백색의 꽃이 만발해 있었다. 여름을 재촉하는 늦은 봄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이 아름다운 꽃잎들도 떨어질 기세였으니 작은 정원은 매우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고 연못 위에는 연잎과 연꽃도 피어 있었으며 이 연잎 위로 작은 개구리가 폴짝 튀어오르다가 연못 속으로 빠져들었다. 연못 위 수면에 비춘 오각 정자가 있었는데 이 정자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으니 두 사람은 유성문의 오른팔과 왼팔 격인 친군도 위부 우부사 이영과 청해 도지휘사 곽부였다. 허허, 청해에 있을 곽부가 응천부가 있는 금능에는 왜 있는 것인지. 그리고 두 사람 맞은편에 여인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인가. 여인은 매우 고귀하고 아름다움을 간직한 젊은 여인이었다. 나름 강호 제일미라 칭을 만하였는데 주모께서는 식사는 하셨습니까? 곽부의 말이었다. 주모? 누가 주모인가? 곽부의 주군이라면 오직 한 사람이었으니 응천부의 황제를 제외하고 그의 주군은 바로 유성문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여인은 성문이 혼례를 약속한 사마애가 아닌가? 아직이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주모,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사천에 있을 때 제도께서는 심각했지만 지금은 의식을 잃고 있으나 그 호흡이 매우 진정되었습니다. 또한 얼굴의 혈색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열흘 전에 제동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물론 알고 있습니다. 주모께서 쓰러지셨다는 일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단전에는 아직 단도가 꽂혀 있습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모, 만약에 제도께서 죽게 될 만한 행액이었다면 우리들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며 하늘에 보살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도저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천 도지휘사가 준 화로가 매우 신비롭게 제독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이영의 말에 사마애는 약간의 감탄을 내었고 주모, 그러지 말고 식사하러 갑시다. 우리도 제독을 그동안 지키고 이곳으로 모셔오느라 제대로 된 식사를 그동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금능 사마세가에 들어왔으니 이제 안심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곽 도사께서는 식사하셔야겠어요. 주모님, 그럼 일어나실까요? 알겠어요. 숙수에게 준비하라고 하겠어요. 두 분은 이곳에서 방각만 기다려주세요. 음식을 내오겠어요. 사마애는 정자 탁자에서 일어나서 정자 밖으로 살며시 나갔다. 그녀는 연보랏빛 연미복을 입고 있었는데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생의 여인이란 말인가. 여인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본 곽부, 이영 등
두 사람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무튼 성문은 한 달이 넘도록 의식불명해 있었다. 두 사람, 즉 이영과 곽부는 유성문을 금능으로 데려가서 최고의 의원에게 치료받기를 원해 장강 배편으로 신속하게 이곳 금능으로 이동하였으니, 또한 이들은 성문의 처소에서 신비한 화로를 같이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이는 이 화로가 성문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 같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화로는 의식불명의 유성문을 행해 처소 침상 곁에서 신비한 황금빛과 매우 포근하고 청량한 향기를 뿜어대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성문은 어떤 상태이기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의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